한자 중에 호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이고 이 호자는 유일하게 이 뒤에 있는 이 다롤이라고 써진 게 육다롤자입니다. 육다롤자. 원래 이 육다롤자는 어떤 글자에 이 앞부분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뭐 간이라든가 그러면은 간, 그 다음에 뭐 장이라든가 그러면 창자장자가 할 때도 장,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으로만 가서 고기를 뜻하는 육다월자를 쓰는데 유일하게 이 호자만이 우측으로 가서 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호자는 오랑캐 호자인데 이 앞에 액고자는 전쟁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전쟁을. 그래서 이게 싸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야. 호족은 몽골족을 특히 말하는 건데요. 이 호족들이 어떻게요? 이 호족들이 여기 우리나라를 침범해 갖고 갈 때는 여자를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다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갔다가 한 30대나 40대 되면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그 잡혀간 여자들을 포로로자를 써서 호로라고 그럽니다. 호로. 근데 이 여자들이 가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임신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애를 낳아. 그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로자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호로자식. 그게 이제 발음이 배려갖고 호로새끼 뭐 호로 뭐 어쩌고 저쩌고한데 다 이런 슬픈 역사. 이 돌아온 여자들을 우리가 뭐라 해요? 환양녀라고 그래요. 돌아올 한자 쓰고 그 다음에 고향 향자 쓰고 개님 여자 써갖고 환양녀라고. 이 여자들이 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살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옆집 남자를 건드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바람 넣는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호로자식. 그래서 이 호자가 우리나라의 단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로 호자 들어간 게 뭐 있겠습니까? 호박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호박이 없었어. 우리나라에 호박이 없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들어오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국을 거쳐니까 호나라를 거쳐가지고 일로 들어와. 근데 여기 뭔지를 몰라.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닭과 같이 생겼어. 그래서 호나라에 들어온 닭이다 해서 호박이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호박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고 일본에서 조선시대 때 한국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이름은 호박이라고 지어놨어. 그 다음에 호두라는 게 있어. 호두. 원래는 호도예요. 이건 뭐냐면 호두는 도자를 이렇게 써. 복숭아 도자예요. 호두는 원래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란 지역 그런 그 중동 일대에서 자생하는 나무였어요. 이쪽에는 없어. 중국이나 한국에는 없었어요. 조선에는. 근데 그 자생하는 그 씨를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뿌려서 이게 생산을 하게 되다가 우리나라가 유입된 건데 이 호두 알 보셨죠? 네. 혹시 복숭아 씨 보셨어요? 네. 복숭아 씨하고 비슷해요. 모양새가. 호두가. 네. 그래서 자 몽골에서 온 복숭아 같이 생긴 것이다 해갖고 호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호두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호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자가 들어간 게 또 있어요. 뭐? 그렇지. 호떡. 호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호떡은 원래 그 추운 지방의 그 중앙아시아에서 해먹던 음식이었어요. 그게 차근차근 중국을 통해서 유입해 갖고 들어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똑같이 생기긴 생겼는데 이게 몽골에서 왔다 해서 호에서 왔다 해서 호떡 그렇게 부릅니다. 또 호자 들어간 거 뭐 있을까요? 호빵. 예? 호빵. 뭐? 호빵. 호빵. 호빵은 호나라고 아주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옛날에 1970년도 정도에 삼립식빵에서 만든 빵인데 추워서 호호호 불어서 먹었다 해서 호빵이에요. 그게 호나라고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호자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호루라기. 그렇죠. 호각이라고 그러죠. 호각. 호루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호각. 호각은 뿔 같아요. 이 몽골 지역에서 이 뿔로 이렇게 뿔로 불어갖고 뭐 신호를 알렸어. 근데 그 뿔로 신호를 알렸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호각이 없었지. 근데 그 뿔로 만든 소리를 낸 것이 호루라기까지 발전된 거야. 그래서 호각이라고. 호각 내지는 호루라기. 또 호자가 뭐 있을까요? 호자. 호랑이. 네?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잖아요. 단어가 잘못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호랑이. 우리는 호랑이를 순우리말로 그냥 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범을 호랑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지금은 현재는. 근데 원래 이거는 딱 따져놓고 보면 여우 호자에다가 여우랑자야. 여우 호자에다가 여우랑자. 그래서 여우 호자에다가 늑대랑자가 참. 그래서 여우하고 늑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었는데 어떻게 이게 변질돼서 범으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호랑이. 호랑이는 한자로 없어. 그냥 한글이. 그 다음에 또 호구. 호구는 선배님이 호구. 호미 있잖아요, 호미. 호미도 북쪽에서 들어온 농기구예요.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발달해가지고 호미를 먼저 썼어. 그다음에 뭐 호주머니 있죠. 호주머니는 한복에는 호주머니 없죠. 네. 원래 없어요. 호주머니 자체가 없고 우리는 이걸 달고 다녔어. 근데 이놈들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좋아하는 놈들이에요. 전쟁을 좋아하는 몸이야.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담고 다니려고 호주머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놈들이 몽골, 이제 우리가 몽골 최씨 무신 정권이 지나고 나서 몽골 지배를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입고 된 옷에 호주머니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 그렇지.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호주머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라도에서는 호객이란 말 들어봤어요? 호객? 호객. 호객행위 한다 그러죠. 이 호객은 당나라 수도인 당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당나라 수도? 네? 장안에서 거주하던 상인들을 호객이라 했어요. 그 객이야 객. 그래서 호객. 거기다 호객이.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에 뿌려놓은 건 뭐예요? 고춧가루. 그렇죠. 후추도 호초야 호초 원래는. 호초. 근데 이게 호초가 후추로 모음조화 현상에 의해서 후추로 됐는데 그것도 당나라에서 되었어. 자 됐죠 이제. 너무 수업이 진도가 너무 적게 나가서 이건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서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자 오늘은 입3획 드디어 왔습니다. 입구자입니다. 입구자는 사람이 말하고 먹는 기관이다 라고 설문의자에서 설명해냈어. 사람이 말을 하고 먹는 기관이다. 근데 보통은 사람이 말하고 먹는 기관은 이렇게 써. 이거는 뭐냐면 입을 벌리고 닫고 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알자. 그리고
이거는 중앙이란 뜻도 있고 구멍이란 뜻도 있고 땅이란 뜻도 있어. 그 글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네. 자, 아까 내가 이거 말했을 때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글자의 변에만 우리가 이거를 놓고 여기는 변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방이라고 그래. 여기는 발이라고 그러고 요건 전이라고도 그러고 위라고도 그러고 한자에. 그래서 요쪽에 붙으면 이게 변이 이런 식이 되고 뭐 이쪽에 붙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자변 우방 그러는 거예요. 자변 우방. 네. 그래서 이렇게 변에 붙으면 무조건 이렇게 어떤 글자의 변에 붙으면은 무조건 육이나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주나 그래요. 배주월 배나 육체를 뜻하고 이 글자에 방에 붙으면은 거기다 달을 의미해요. 달을. 그래서 아까 그 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붙어. 간이나 장이라든가 지라라든가 위라든가 뭐 다 여기 이게 붙어. 그 다음에 뭐 어깨 사지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이쪽에 붙어. 그래서 살과 관계 있어. 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한자 선생도 안 가르쳐줘. 적어도 잘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구자에가 붓으로 된 한자 중에 그 파란색에 써져 있죠. 제일 먼저 애꽃자가 나와. 애꽃자는 옛날에 전쟁했던 거를 이야기해줬다. 전쟁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옛날에 싸웠던 것을 이야기해줬다. 오래됐다. 그래서 애꽃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를가자야. 오를가자는 보시면 이 구자에 못정자가 써져 있습니다. 못정자는 천간의 몇째 번이야. 천간의 이건 지금 지간이에요. 12간지죠. 지간인데 천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갑, 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병, 정, 그 다음에 중앙을 해서 무, 기,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병, 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임, 임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여기다가 이거 하나 붙여볼까? 이게 무성할 무자인데요. 다 이루어져서 무성해졌다. 다 자라서 무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해서 이룰 성자는 이렇게 써. 흔히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무성할 무자에다가 넷째 천간 정자를 쓰는 거예요. 넷째 천간. 첫째 천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넷째 천간 정자를 써. 이룰 정자인데 오를 가자는 보시면 그 청자, 정자하고 이 꾸자로 결합한 모습이고 장정, 일꾼, 못을 뜻하는 이 정자는 다 자라난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를 가자는 말하는 것이 완성됐다. 그래서 그게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옳다, 활아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숫자는 부를 소자입니다. 부를 소자는 부른다는 거 어떻게 해요? 불러들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불러들여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사람 인자가 변형된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들였다. 입으로 사람을 불렀다. 그래서 불러들일 사자입니다. 아니 불러들일 소자입니다. 그래서 부를 소자, 불러들이다. 근데 손으로 이렇게 불러들였다 하는 거 뭐냐? 손짓으로 초대했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했다. 불을 초자야. 불을 초자. 그 다음에 나온 한자가 사자입니다. 사자.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사자. 사자는 이구자에다가 요건 또우자야. 또우자. 또우자를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또우자. 그래서 또우자는 이렇게 그 중을 잡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운데 중을 이렇게 잡았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한자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잡다 헤아리다 뭐 이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이 중을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중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벼슬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을 잡고 업무를 본다. 그래서 이게 중심을 잡았다. 그래서 역사나 사관들의 뜻을 가르친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갈릴 이자도 여기다 줄 하나 그었는데 이 자나 그 자나 다 똑같은 글자예요. 사실은 뜻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오른손 우자입니다. 오른손 우자도 이 자도 요거 팔을 그려놓은 거예요. 팔. 팔은 팔인데 어느 쪽 팔이냐? 우리가 좌우 그럴 때 이렇게 쓰잖아요. 팔은 팔인데 어느 쪽이 우쪽이고 어느 쪽이 좌측이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손. 옛날 중국에서는 왼손을 쓴 걸 무진장 천하게 여겼어.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도 어떻게요? 왼손을 쓰는 걸 되게 천하게 여겨. 그래서 왼손을 쓰면 부모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왼손으로 밥 먹다 맞은 사람들 많아 어렸을 때. 그래서 글씨를 쓰고 뭐 던지고 하고는 왼손으로 하는데 온 사람 많이 있어. 그게 그냥 부모한테 하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손이고 왼손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손. 그래서 좌우. 다음에 나온 한자는 맡을 사자입니다. 맡을 사자. 자, 한자에서 요거는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 모든 거야. 모든 거. 이거는 일정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지역.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안성시키는 사람.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벼슬을 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맡을 사자입니다. 맡을 사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 뜻 지자예요. 뜻이 뜻. 진짜 여러 이 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공공성, 공적인 뜻이야. 요거 지는 사적인 뜻을 의미해요. 사적인 뜻, 내 개인적인 뜻, 내 개인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고, 이건 공적인 것,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그런 뜻. 한자를 배워놓으면은 되게 아는 게 많아져. 한자 배운 지가 이제 딱 10년 됐으니까
여기 와서 배웠어. 그 배워가지고 여러분 앞에 강의해줄 정도면 나 혼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참 요즘에 소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렬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어느 정도 수준만 넘으면 그냥 다 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이것만 터득하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돼. 우리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내가 하기 전에는 뭐 우리 7기 조동영 선배님이라든가 안면희 선배님도 또 16기 김경희 선배님, 뭐 15기 뭐 박미분 선배님 이런 분들이 다 하셨었어요. 그러다 이제 차근차근 후배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조금만 하면은 다 내줘야 돼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한자가 뭐예요? 각자예요, 각자. 우리가 각자 온다 그러죠. 각자라는 게 뭐예요, 각자? 같이 말고 반대가 각자야. 근데 늦춰져서 입구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뒤쳐져서. 그래서 뒤쳐져 옳지하고 입구자가 길어본 모습이고 여기에 발을 그러니까 이건 발을 그린 거예요. 발이 입구에 도달했다. 혼자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비 올 때 떨어질 낙자 이렇게 쓰죠. 비 올 때 떨어질 낙자. 그러니까 비는 어떻게 해요? 절대 뭉쳐가 푹 안 하고 혼자 각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떨어지는 물이야. 낙엽도 어떻게 해요? 풀촉 올려가지고 떨어질 낙자. 그 다음에 나오는 한자가 합자입니다. 합자. 이거 모일 집자야. 모이다 그런 뜻이 있어. 사람이 입이 모였다. 같은 소리를 냈다. 합이다. 그 다음에 기랄 길자입니다. 기랄 길자는 보통 이렇게 어디에 한자가 이에 붙어가지고 어떤 글자 이에 이렇게 된 거는 거의 다 날출자의 변형이야. 한자에서는 거의 날출자. 입에서 나갔다 해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선비사자로 오는 거야. 선비의 입으로 보는 거야. 선비가 쌍스러운 소리 하겠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좋을 길자, 상스러울 길자, 기랄 길자입니다. 그래서 선비 입에서는 좋은 말만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고향 고길도 길자야. 고길도 길자. 그 다음에 나온 글자가 명자입니다. 명자는 저녁 석자에다 입구자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왜? 헌한 낮에는 손짓만 해도 올 수 있어. 근데 깜깜한 밤이 되면 어떡해? 손짓으로 못 오잖아. 무조건 불러야 돼. 그래서 저녁에는 입으로 부른다 해서 부를 명자. 이름 명자, 부를 명자 그럽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이름은 있죠. 그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쓸모없는 인간을 절대 안 만든대. 어딘가 다 쓸모 있으니까. 그리고 땅이 풀을 만들 때는 이름 없는 풀을 만들지 않는 거죠. 하늘은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라는 장자인가 어디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름이 옛날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는 걸 되게 상가했어. 그 이름 자체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모하고 인구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름을 잘 안 불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20살인가 여자는 15살, 남자는 20살 때 그 성혼식을 해. 그때 이름을 놔두고 요거를 불러. 자를 지어서 자를 지어서 불러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뭐를 해요? 호를 지어요. 이거는 부모가 지어주고 이거는 스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잘 지어주고, 호는 이제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지어줄 수도 있어. 호는 보통 이제 뭐 뒤에 뭐 당이라든가 헌이라든가 재라든가 이런 게 주로 많이 붙어요. 뭐 매월당 뭐 그런다든가 뭐 무슨. 그런데 보통은 그 자기 고향을 호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래서 그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살던 곳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산 정약용 그러면 강진에 가면 그 자기가 살던 그 뭐지 다산 초당이 그 산 이름이 그 만덕산인데 거기에 차가 굉장히 자연산 녹차가 많아요. 그래서 다산이라고 불러요. 그 산은.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라 했고. 요즘에도 그럽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암 박지원이라고 들어봤죠. 연암이 어딘지 아세요? 연암도 지명 이름이야. 충청도에 경상도 김천에, 경남 김천인가? 김천에 연암이 있어. 거기서 살았어, 박지원이.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또 뭐 누구야? 그 누구지? 자, 율곡 이도 어디에 율곡이? 율곡리. 파주에 가면 율곡리가 있어. 근데 원래 그 이는 어디서 태어나요? 강릉에서 태어나. 이게 뭐냐면 장가를 들다. 이의 아버지 이름이 이원수야. 아는 것도 많아요. 이원수가 신사임당 집으로 장가를 들었어. 장가 들어갔고 거기 가서 살았어. 옛날엔 조선시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보통 갈래였어. 그래서 처갓집 가서 사는 거야, 장가 들면. 왜? 남자로서 처갓집 농사를 도와줘 힘을 보태줘야 돼. 딸을 자기가 데리고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가를 아들이 없었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뭐해. 그놈도 장가 가면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파주의 율곡리에서 자기 고향은 파주의 율곡리야. 그래서 다시 거기서 살다 돌아와서 강릉 가서 살면서 파주 가서 살면서 자기 혀를 율곡이라고 불렀어요. 율곡. 그다음에 이왕도 태계 이왕이잖아요. 안동에 가면 태계가 아니라 거의 이게 도산도 그 도산서원도 이왕에 관련돼 있지만 토계라고 있어요. 토계. 저 이왕 고향이야. 거기에서 따온 그 호가 태계야. 그 가보면 내가 이 무덤도 가보고 태계 무덤도 다 가봤어. 근데 이는 룰을 너무 잘 먹었다. 잘 만들어놨어. 그 자운 서울 가족묘로 해놨는데 태계 이양면은 정말 볼품없어. 그리고 희한하게 잔디가 잘 안 나 있어. 이 봉분에 잔디가 거의 다 죽어 있어.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면 이 길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조그만 묘가 하나 있어. 이양묘가 여기가 있다면 이양묘도 얼마 안 커. 태계 이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해. 묘 자체는. 근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면 왼쪽에 묘가 하나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며느리래. 며느리가 그 장애인 사람인데 엄청 그
시아버지 모시는데 너무 그 몸이 불편하고 자폐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저기했대.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꼭 소원이 있는데 시아버지 밑에 못 오줘야 했대. 그래갖고 지금도 여기가 그대로가 있어. 한번 안동 지역에 가실 때 가시면 한번 톡에 찾아가고 가서 이왕묘 한번 가봐. 그래서 소주 한 병 사갖고 가서 따로 주고 절 2번 반 하고 와. 그 절을 왜 그런 것도- 해요? 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음에 있으니까 양해를 하면 안 되잖아. 에이. 옛날 혼례식에서 남자는 절을 한 번 하면 여자는 2번을 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양과 음으로 맞추느라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그래서 남자가 한 번 하면 여자가 2번 한 거랑 똑같아. 2번 해야 한 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남자는 한 번 하고 여자는 2번. 한문 특강 한 10주만 하면 엄청 유식해질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벼슬아치 리인데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냥 하늘과 뜻을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잡은 사람, 또 우자니까 다 잡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벼슬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저 우리 김동성 후배 같은 사람한테 대통령 시켜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하늘과 뜻의 이치를 다 잡고 헤아린 사람, 모처럼 맞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인군 군자입니다. 이거 무슨 자예요? 윤상현 윤상현 윤자. 이거는 벼슬지름 윤자.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무슨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 양을 지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음으로 안 들어가고 양을 지향해서 가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야. 자 계속 내가 이거 쓰는 거예요. 예. 헤아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관리라는 뜻이야. 관리. 관리자. 이 중앙의 관리자. 이건 누구야? 그 나라의 중앙의 관리자는 임금이죠. 근데 우리가 한문 배우다 보면 이런 게 나와. 해석 한번 해보시고. 곰불견. 봐도 보지 않죠. 예? 곰불견. 그대 보지 않았는가? 한 번 산속의 계곡물이 저 큰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할 때 이럴 때 곰불현하고 이칭 대명사로 쓸 때는 그대라는 뜻을 하죠. 임금이 아니라 그대. 네, 그래서 이칭 대명사로 쓸 때는 금자가 그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곰불견 그럼 그대 보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임금 군자 다음에 아름다울 가짜가 나옵니다. 아름다울 가짜는 요거 악기 이름 주자라고 했어요. 악기 이름. 악기 이름. 이게 북에서 나가는 소리를 형상화시켜놨어. 악기 이름 주자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더할 가짜를 해놨어. 그래서 악기. 그래서 흥을 돋았다. 그러니까 악기를 더해서 흥을 돋았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짜나 경사스럽다, 즐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밑에 기쁠 희자도 마찬가지야. 기쁠 희자도 여기다가 이렇게 입만 더했어. 그러니까 악기하고 악기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기쁠 희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동자가 있습니다. 다 쉬운 자죠. 이게 뭘 경자예요? 멀리 있는 거야. 여기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을 정도로 멀어. 근데 같이 하늘과 땅이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을 독자. 같을 독자. 그 다음에 애울 위자입니다. 애울 위자는 애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울타리로 이렇게 쳐놨다 그런 뜻이에요. 애웠다. 애웠다. 애울 위자. 그래서 애울 위자는 이렇게 그냥 애워져 있다, 돌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돌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에 대해서는 위는 돈다는 뜻이다. 둘러싸는 모양을 형상화하였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애울리자. 거기에서 나온 부수가 나온 중에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왔어요. 자, 애울리자는 어떤 한자든지 이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구자는 그냥 뭐 이렇게 갖고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애울 이자는 다 이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애워져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애울 이자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두어 놨다. 가둘 숫자야. 사람을 가두어 놨어.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동그라미로 보는 거야. 그냥 다 가둬졌는데 계속 돌고 돈다 해서 돌 해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진 자 있어요. 예, 이거는 인할 인자예요. 자, 이 대자는 크다는 뜻도 되지만 천지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할 인자예요. 인할 인자. 그 다음에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 요런 자가 있어요. 자, 나무를 다 이렇게 에워싸놔서 목 크게 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거는 동양문학권에서는 이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은 건 다 남양집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우기, 장마철에 이 나무 습기까지 다 집안으로 들여서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마당에 나무를 심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다 비워놔. 옛날 집들은 다 마당이었대요. 다 비어있고. 나무는 어디다 심어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 그 집을 못 그려. 하여튼 집이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여기 마당은 다 비워놓지만 나무는 여기다 심어. 왜 남향으로 해놨을까? 여기가 무슨 방향이에요? 북쪽이니까 북풍이 들어오면 바람을 다 막아주게끔 여기를 뜰이라고 해. 뜰, 뒷뜰. 여기는 장이라고 그래. 마당 장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저 앞뜰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이 안 맞아. 뒷뜰이 정말이고 앞은 장이라고 해. 마당 장자. 근데 뜰은 뜰인데 앞에 있다 해서 앞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앞뜰이 허용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뜰은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정자야. 어떻게 써도 이 정자야. 그래서 저 요쪽에 북방 쪽에 있는 이 북방 쪽에 있는 집에 이게 집이죠. 집 엄자니까 집의 북방 쪽에 있는 것을 거닐어 다니는 것. 이게 뒷뜰 정자예요. 뒷뜰 정자. 그래서 나무를 마당에 심지 않는다. 심어놓으면 습기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와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곤란하다. 그래서 곤란할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둘고자입니다. 구둘고자는 옛고자를 여기 해놓고 이렇게 써서 이거 도사 옛날부터 이 도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아주 굳건하게 잘 지어놨다는 뜻이야. 안 부서지고 지금까지 있었다. 그래서 구둘 고자야. 굳다 할 때 구둘.
거들 고자예요. 옛날부터 있어서 튼튼하게 지금까지 잘 있다, 오래됐다. 그래서 오래될 고자, 옛날 고자 그런 거 다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 원자입니다. 이렇게 둘러져 쌓여져 있어. 이거 옥길 원자예요. 옥길 원자. 이거 뒤로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가는 뒷모습이래요. 사람이 저 멀리서 걸어가는 뒷모습. 근데 이거 옥길 원자에다가 그 에어싸면서 옥길을 쌌는데 이게 헐렁헐렁하다 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걸 동산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산원, 그 다음에 묘지 할 때도 이 원자 많이 쓰죠. 저번에 말했던 어디지? 용산에 무슨 공원? 효창공. 효창공원에 그 효창공원에 옛날에 종조의 큰아들이 죽어갖고 거기다 그 묻어서 저그 어머니 누구지? 성씨 옛날 드라마에 했었는데 붉은 끝동 네, 성덕이. 성덕임이 그 정조 첫 번째 마누라잖아. 그래갖고 그 자기 아들 큰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어. 5살 때인가 죽으니까 그리고 저거 어머니 그 성덕임 묘도 여기다 같이 넣어놨었는데 일본 놈들이 저 서산릉으로 옮겨버렸어. 네. 여기다 저거 훈련장 만들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 원자도 그래서 그 세자가 되지 못했다거나 뭐 왕의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정식적인 피가 되지 않은 묘를 원이라고 그래. 왕은 왕릉이라고 그러고 왕비도 릉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세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원 다음에 나온 거는 또 둥글 원자인데 이건 원래 자 화폐 이거는 조개 패자인데 옛날엔 조개를 제물로 생각했죠. 조개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이게 원이야. 근데 거기다 다시 또 둥글게 구멍을 댔다 해서 둥글 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국자. 나라국자는 자 제가 이거는 하늘과 땅이라 했어요. 이거는 일정한 지역이라 했죠. 일정한 지역에 창과자예요. 일정한 지역을 무기로 지키는 거야. 그 경계선까지 다 지키는 경계선이 나라다. 나라 국자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에올리자까지 하고 흑국자는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